정전 70주년, 한국하고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의 또 70주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해다. 국가가 모른 채 하거나 또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보훈, 그 희생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다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서 번영할 때 가장 튼튼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국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그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 1번이 그겁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하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요, 노력과 열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과 목숨을 내놓고 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그 가정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이분들의 열정과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한다. 그럼 이 유족들의 어려움은 저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국가가 이런 보상을 해주는구나 하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같은 게 크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부처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국가보훈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국가보훈처 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많은 궁금증을 여러분께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보훈처를 이끌고 계십니다 박민식 처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몇 달 후면은 6월부터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됩니다. 처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께 소감이 어떻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정말 62년 만에 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수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예.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 핵심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선언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 보통 우리가 사람한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라에도 국격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 발전만 한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내적 가치로도
최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예.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초대 보훈처장에서 이제 보훈부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박민식 처장님과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처음 참전을 하셔서 생환을 하셔서 저를 이제 낳게 됐고 박민식 처장님의 아버지께서는 월남전 좀 말미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이제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마 월남전 참전하셨을 때의 모습인 것 같고 아마 저기가 국립묘지가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인데요. 예. 저 때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저때 제가 이제 너무 어려서 예. 사실은 그때 서울의 그 코끼리 예. 창경원이 있지 창경원. 않습니까? 예. 저 장례식 때도 갔지만은 이제 창경원을 간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그래요? 나이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전사했다 또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아픔조차도 그렇죠. 별로 못 느낄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셔서 현직 외교관 활동을 하시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시험을 다시 보셨어요.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사법고시에 또 합격을 하셔서 검사 생활을 하신 인재십니다. 뒤에 보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시절인 것 같아요. 예, 저 맞습니다. 때는 특별범죄수사본부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에 있었던 특수부 그렇죠. 검사셨나요? 제가 저기 이제 특수 일부 제가 특수 수석 검사를 하다가 수석 검사를 예, 하셨군요. 옷을 벗었죠. 아 그렇군요. 오른쪽 사진도 좀 설명. 저 때는 왠지 그때도 예, 세계 검사 대회라고 예,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그때 모여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차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세계 검사 대회로 가셨을 파견되셨을 정도면 일단 영어가 완벽하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사적인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리고 이제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외무고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사법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이제 선친이 군인이셨고 예. 군인으로 계시다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평시에 군인 그것이 이제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 그래서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이제 그 아주 빠른 나이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빠른 나이라고 그러면 졸업하기 직전인가요? 그렇죠. 예. 졸업 4학년 때쯤. 합격을 했는데 예. 또 외교관 생활을 뭐 잠시 이제 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예. 또 집안 사정도 좀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외국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집안 환경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 예. 적극적인 일, 좀 험한 일 예. 그게 이제 오히려 검사가 좀 그때는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무고시, 사법고시에도 이렇게 당당히 합격을 하셔서 검사 생활을 하셨고 저희가 또 한 장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이 언론에 참 많이 보도된 사진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죠? 예, 예, 외국 사람이죠. 미국 알링턴 묘지의 예. 그 의장병이죠. 저기는 예. 무명용사의 비라고 무명용사의 알링턴 묘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데 지금 사진에도 좀 나오지만은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그냥 비가 아니고 그야말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장관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의전을 우산을 한다고? 이제 쓰고 우산을, 해야 예. 된다 하는데 우산을 쓰면 오히려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비를 맞고 했는데 저게 예. 뭐 저렇게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날 줄은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예. 저 의장병들이 음. 24시간 예.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그 무명 용사의 비를 지킨다고 아 합니다. 진짜로요. 예, 뭐냐면은 용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미국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당연히 24시간 비가 오나 그렇네. 눈이 오나 지킨다.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예. 아 우리도 저런 좀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거기 가서 비가 부산 말로 억수로 퍼붓는 정말 날. 뭐 예. 억수로 진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한 모습 보훈처장으로서 이렇게 멋진 또 모범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처장님 네. 국가 보훈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70 하면 떠오르는 게 전 70년 개띠, 뭐 58년 개띠. 근데 뭐 개띠 얘기는 아닐 거고 70 어떤 의미입니까, 처장님? 아 올해가 예. 우리 6.25 전쟁 정전 70주년. 예. 1953년부터 예. 올해가 2023년이니까 70주년. 그렇네요. 전쟁을 잠시 멈춘 지 벌써 70주년이 됐고 70주년 로고를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건가요? 네. 어메이징 어메이징 70. 예, 위대한 70.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네. 정말 그 세계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준 정말 놀라운 70년인데 특별히 이렇게 로고를 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처장님? 이제 저기 칠자가 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저기 한 몇 도 정도 기울어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 30도? 예, 한 30도. 저기 정확하게 22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2도요. 22도 기울어져 있고 예. 저기 이제 칠자가 우리 그 이모티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할 때 이모티콘 예, 이렇게 두 개 억세 두 개 하는 그 두 가지인데 22도 기울어진 것은 6.25 전쟁 당시에 예. 22개국이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개국에 대한 예. 그 이렇게 아까 이모티콘 감사하다 그 감사의 표시를 담고 있다. 예. 근데 앞에 이제 어메이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조를 받는 그런 뭐 100불도 안 되는 GDP가 맞습니다. 1인당 GDP가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하는 거의 세계 유일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 예.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90대 된 분들이 매년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은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수백 명씩 매년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그때 목숨을 바쳐서 도와줬는데 그 값어치가 있다. 눈물 거의 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전부 어메이징.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한 나라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와서 보신 분들은 네. 아마 참전 용사들이라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내 동료, 내 친구, 선후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룬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70주년을 맞아서 구글과 어떤 합동 협업을 좀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구글은 뭐 세계 최고의 예. 그런 플랫폼인데 특히 우리 지금 DMZ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전쟁의 비극도 또 역사도 담고 있으면서도 예. 또 그동안 70년 동안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적으로는 또 예. 상당히 또 생태계 보존이 잘 돼 있는 보존이 나라죠.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DMZ의 역사성 또 그런 생태계, 예. 예술 이런 부분을 미국이나 영국, 일본 많은 세계의 그런 국민들이 예. DMZ가 뭔지를 모르고 또 DMZ가 거기서 가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역사나 또 어떤 사진 뭐 거기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지 모르죠. 않습니까? 그런 걸 예. 알리는 그러면서 70년 전에 여기에서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구나 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검정 마스크를 하신 분, 예. 직장인 이현정입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실감이 잘 나지 않거든요. 국가보훈부가 되면은 국민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그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저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부분이 많죠. 그런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되는 것은 어떤 기관의 그런 위상을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분들이 국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그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일 1번이 그겁니다. 60년 전부터 그 우리 전쟁에 나가서 자기 청춘을 바친 분들, 예. 또 독립지사의 후손분들이 시종일관 요구한 것이 왜 다른 분은 다 장관인데 그렇네요. 군대, 왜 국가보훈처는 그냥 그보다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부처냐, 우리를 뭐 시쳇말로 괄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장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를 가면은 국무위원들은 모든 국가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는 참석하지만 제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법률적인 발언권이 약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되면 이제는 발언권이 훨씬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이나 또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예우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한 의미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장님께서 국가 유공자 유족이시기 때문에 아마 국가 유공자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 되면은 국가 유공자,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박민식 처장이 처장일 때 부가 되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선진국처럼 우리 그 유공자들을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예. 그 독립 운동가나 6.25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AI로 복원시켜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AI로 예. 인공지능으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 특히 네.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젊은 세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재현을 한 것이고, 예. 아마 뭐 예산 범위, 예산의 또 그런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지금 예상 또는 계획하는 것은 가급적 예.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그 AI로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그런 우리 호국 영웅들, 또 당사자 본인들의 그 선친 그런 모습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국가보훈처는요, 국가 유공자뿐만이 아니라 이 후손들 또 유족들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처장님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처장님 다니셨던 현장을 영상으로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어딜까요? 짧게 좀 히어로즈 패밀리 예, 히어로즈 협약식. 패밀리. 예. 순직
군경, 소방관, 그냥 미성년 사회적으로 자제분들이군요. 미성년 자녀들. 남편 예. 없는 미망인으로 남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긴 어딜까요? 산타 할아버지로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고 산타 아저씨가 되셨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역대 네. 처장님도 저런 일을 많이 하셨겠지만 처장님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처장님하고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현장이었었는지 좀 말로 설명을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그러니까 예. 영웅의 가족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저거는 제가 정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냐면은 우리 아프리카 속담입니까? 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 그런데 그 중에 아이가 미성년인, 특히 1살, 2살, 3살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애를 남겨두고 맞습니다. 순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89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분들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그렇죠.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물심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순직을 하셨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온 나라가 그분들에게 애정을 갖는다면 그분들이 또 나라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처장님이 아니라 100몇 분의 자제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뭐 사회 단체 기관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처장님께서 다음 현장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만나보시죠. 자, 저기는 어딘가요? 인천 공항이 아, 인천 공항이군요. 참 고국에 돌아오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오늘 예. 우리는 이영만리에 잠들어 계시던 이한호 애국지사님과 홍재하 애국지사님을 광복 77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자, 저분들의 유족이 아마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지 62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게 됐습니다. 외국에 계신 순국 선열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송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 우리 이제 방청객분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음.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저 외국에서 송환하려면 비행기 값도 많이 들죠. 예. 그런데 저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어떤 나라의 정신, 맞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를 보면은 미국 같은데 1등병 한 명이 전사했는데 예. 그 사람 유해를 그 가족한테 옮겨준다고 온 나라의 맞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대한민국의 정신,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해외에 예. 161분의 유해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래서 또 거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그 161분의 유해를 그래도 하루빨리 이렇게 송환해 올 수 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우리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예. 그분도 지금 저 용정에 유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예. 또 중국에 있죠. 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21세기에 애국심이라는 얘기를 사실 들어본 적이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언론 매체에서도 나라 없는 슬픔, 서름이라는 거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설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안일함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저희가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표하지 않으면은 국민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 요즘 사실 매스미디어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 씨가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실제 모델 유해가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지만 황기환 지사께서 1923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분 유해가 이제 올해인가 뭐 내년인가 언제 송환되는 건가요? 이제 곧 송환이 됩니다. 올해요. 우리 황기환 지사, 예. 우리 드라마의 유진초이죠. 실제 우리 독립지사인데 예. 저분이 서거한 지 100년 만에 그렇네요. 1923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 4월이 되면은 딱 100년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 독립지사를 그 이영만리 쓸쓸한 그 공동묘지에 예.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을 100년을 넘기는 거는 그렇네요.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뭐 소송도 하고 협상도 하고 많은 난관을 거쳤습니다마는 예.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곧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유진초의 컴백이죠. 컴백홈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지금 돌아오셔서 자 이번에 처장님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국가보훈처 정책에 대한 궁금증 쪽지로 직접 적어서 처장님께 질문한 분도 계시고요. 영상으로 또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질문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질문 통 좀 갖다 주시죠. 국민들께서 많은 질문 회가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여러 개 가운데 자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일하다 부상당했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빨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군인 경찰 소방관 특히 뭐 훈련 중에 예. 또 뭐 작전 중에 그렇죠. 또 뭐 화재 진압 중에 예.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또 요번에 산불을 또 우리 진화하다 성공일 하시다. 우리 맞습니다. 소방관이 또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예. 이런 경우에 그동안은 이제 이 보훈 대상자로 등록하는 그래야 이제 보상금도 물질적으로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취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데서 그렇죠. 국가가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가산점이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받는 절차가 예. 엄청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죠. 예. 그걸 함부로 이렇게 국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방관, 군인, 경찰 입장에서는 세월이 자꾸 시간이 늘어지니까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유족들이나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을 해서 예. 특정한 경우에는 음. 대폭 그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성공일 소방관 같은 예. 경우에 불 끄다가 또 사람들 구하려고 하다가 그 희생을 한 맞습니다.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즉시라고까지 할 정도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예. 그분 유족들이 제대로 그렇죠. 또 생활을 하실 생활을 수가 하실 있죠. 수 있고 우리가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그게 되고 다친 것이 자기가 뭐 술 마시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위험한 일에 근무하다가 다친 것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그서의 입증 책임을 예. 그동안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입증 책임. 그런데 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훈련하다가 또 뭔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예. 그거를 나보고 직접 다 입증까지 증명하라고 하긴. 하면은 아.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 최대한 단축시켜서 예. 실질적인 그런 혜택 또 국가로부터의 뒷받침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크게 이제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도 막상 월급이라는 게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 이번에는 처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뽑아 보시죠. 예.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와 대상이 궁금해요. 이번 정부 그리고 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상필벌이다. 맞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상을 상을 줘야 되고. 받고 예. 또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뭔가 벌을 받고 그렇죠.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에 이회영 선생이라고 예. 예를 들면은 그분은 그 일제의 치하에서 온 식구 그리고 온 재산을 다 그거 해가지고 예. 만주로 가서 독립 자금으로. 독립 자금으로 쓰고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렇네요. 대표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은 또 1등급이 아니에요. 예. 독립의 훈장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5등급이 있는데 예. 그런 분은 뭐 많은 분들이 1등급 받아도 모자랄 뿐인데 1등급이 아니다. 예. 뭐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저분이 1등급을 받았지?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사례도 뭐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예. 좀 말끔히 해소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우리가 제대로 예우하는 첫 출발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6개월쯤 지나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예. 그런 대안을 그렇군요.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본 처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국민들이 계셔서 저희가 달려가 봤습니다. 질문 만나보시죠. 지금 국립유공자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가 좀 부족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국립묘지를 늘리게 되나요? 국립묘지 뭐 지금 서울은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추모관이라는 게 제2 추모관이라고 하나요? 그 독립 유공자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장하는 게 화장을 한 이후에 봉분을 조그맣게 모실 수 있는 곳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국토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또 뭐 내팽개치면 이건 또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호국원
그 안장 여력을 예. 확충하는 음.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예. 또 강원도에는 새로 아예 음.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경기도 연천에 아, 그래요. 국립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연천에요. 예, 연천에 그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도 음. 그 국립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제안이 예. 국회를 비롯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묘역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땅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혼당 이렇게 맞습니다. 봉안당이라고 거기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음. 최소한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또 실천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영상 질문 만나보시죠. 유튜브에서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참 멋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6.25에 참전하셔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군인이나 경찰들처럼 제복을 입고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이 나라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처럼 그동안에는 제복이 조롱거리로 음.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예. 뭐 기껏해야 제복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 근무복에 불과했다. 예.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 경찰, 소방관, 또 해경, 또 교정 이런 분들은 단순히 근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을 지키는 영웅의 상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리매김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우리 젊은 세대 또 모든 국민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는 예. 그런 문화를 정말 저는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고 소방관이나 경찰분들이나 뭐 해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복을 입은 분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자부심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나라에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른바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보훈처가 강조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이라고 하는데 고령의 국가 유공자 분들이 겪는 좀 아쉬움 내지는 서러움 가운데 하나가 아프신 분들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보통 이제 뭐 늙고 병들면 제일 서럽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프기까지 하면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이제 87세입니다. 전쟁 미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 보훈병원이 너무 멀다. 예. 지하철 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내려서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보훈병원이 6개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는 한 15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 그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삐좁은 개살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국가유공자 또 유족들이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아플 때마다 수시로 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민간 좋겠다. 병원과 그러니까 협업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군요. 위탁 병원인데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 위탁 병원의 숫자를 예. 대폭 늘립니다. 아니 뭐 그냥 조금 뭐 10% 20%가 아니라 예. 2배 이상, 2배 이상. 100% 증가를 시킵니다. 물론 예.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예.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는
최우선적으로 어떤 무제한의 그런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이 핵심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예. 그 위탁병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정부 말까지 2배 이상으로 예. 확충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군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하나만 추가드리면은 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의료의 맞습니다. 질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다 이제 8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노인 질환 그렇네요. 또 전쟁이나 또 훈련 받을 때 어떤 트라우마 이런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또 최고의 우리 의료진들. 보건병원이 여기 좀 특화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정책을 조만간에 추진을 해서 예.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이 좀 건강하게 노후를 맞습니다.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자, 올해 보훈처 업무 계획에 백선엽 장군 독립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을 훨씬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공보다는 과를 또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처장님께서 이제 업무 계획에 들어갔으면은 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백선엽 장군은 예.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예. 그분이 지금 2년 전에 백세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그 예. 비가 내렸는데도 그 예도를 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예. 군인들 역시 그랬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영웅을 영웅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예. 외국을 가면은 정말 5발자국, 10발자국을 옮기면은 동상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위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동상이 거의 없죠. 저는 이거 그렇네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비를 투입을 해서 예.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예. 백선엽 장군 그 동상을 그 다부동 전투 현장에 짓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장군들이 예. 한국에 부임을 올 때 맞습니다. 항상 가는 데가 백선엽 장군. 예, 그렇게 하는 미국 걸로 알고 육군 있습니다. 대장들이나 이 대장들이 한국에 오면은 꿇어 앉아서 예. 그 백선엽 장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맞습니다. 인사하는 모습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습니다. 처장님이 국가유공자 유족이시다 보니까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청춘과 일생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모른 체하거나 또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훈, 이 그 희생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서 번영할 때 가장 튼튼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래 번영의 문제다. 사활적인 가치다라는 점을 저는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보훈부 승격 또 확실하게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보훈처를 이끌고 계신 박민식 처장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국가보훈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궁금증 해소되셨죠?
자,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